자, 저희가 이번에는요, 강서구 서울의 서쪽으로 왔습니다. 멀리 왔네요. 약간은 북쪽에 있다가 네. 도심인데 말이죠. 공원 같은데. 예, 약간 뭐 나무도 있고, 네. 뭐 이게 물길이 있고 네. 이런 곳에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의 문장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의파 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아주 뭐 간단 명료하게 별명이 정의파. 네, 정의를 위해서 네. 제 삶을 투신하고 싶습니다. 약간 어렸을 때 반갑습니다. 반장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장 안 했어요? 정교 부회장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시의원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가 이제 서울시의 행정을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행정감사.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네. 편안함을 줄까를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하시는데 뭐 잘못된 점이 없는지 부조리한 점이 없는지를 일단 감사를 해서 시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네. 문제점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겠다 그러면 법령을 발의를 하는 거죠. 이제 네네. 지방 조례.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네. 시민들의 행복함, 네. 시민들의 안전함을 위해서 네네. 서울시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뛰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그 월드컵 대교에 대한 문제가 또 있던데요. 강서구에 이게 지어지면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 오히려. 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 대교를 건설을 하는데 네. 설계상의 미스로 인해서 네. 공항 대로에서 월드컵 대교를 이제 북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네네. D 램프라고 있어요. A, B, C, D 네네네네네네. 안에 D 나가는 곳. 램프가 네. 삭제가 됐지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걸 원래 계획대로 D 램프를 만들어라 네. 요구를 그래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정의파 시의원 네.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발 벗고 나서가지고 결국 관철시키셨군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장길 의원을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났다고요? 아니, 주간 역할 다 해주셨어. 뭐 시의원이 무슨 일 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다 해주셨죠. 강서구의 강서구에 불편함을 지금 다 해결해 주시고. 강서구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잘한 거 하셔야 되겠네. 자, 오늘 저희가 온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네. 서남물재생센터입니다. 물재생센터. 아, 하수처리장이라는 네.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느낌도 달라졌어요. 네. 하수 처리하면 왠지 냄새 나고 막 이런 느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미지도 좋고 네.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시죠? 서남물재생센터의 장주호 과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세계에서 처리장 그 규모 자체가 처리량도 163만 톤 하루에 처리량. 하루에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더러운 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 하루에. 서남 지역만. 기본적으로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몰랐네. 비가 내리면 하천이나 리액션. 땅에 다 이제 비가 내려서 물이 네, 이제 스며들죠. 발생이 되면 스며들면 예. 또 그 물을 가지고 예. 아마 전에 정수장을 갔다 오셨으면 사람이 먹는 물로 바꿔서 예. 그래서 먹고 남은 물이 다시 저희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하수를 처리해서 다시 나가는 곳이 다시 하천으로 가죠. 그러면 하천으로 가게 되면 다시 거기서 이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 증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증발을 하면 다시 구름이 생겨서 다시 비가 오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물순환을 한다. 그래서 이 물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물순환이 어딘가 하천이 들어오졌다 이렇게 되면 이 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항상 이 하천이든 이런
바다등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처리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처리되는 교통? 아, 이겁니까? 네, 과정이? 일단 보시죠. 하수는 네. 그 한강의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수부지에 하수관이 한강 둔치. 큰 관들이 묻혀 있습니다. 한강 둔치 옆쪽으로. 예, 그쪽을 타고 제일 먼저 저희가 들어오는 거는 이 침사지라고 합니다. 저쪽 한강변에 지금 불 켜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에는 사실 모래라든가 이런 뭐 이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이물질들이 하수 처리 과정에 들어가면 펌프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가 침사 시설입니다. 이 자연의 섭리가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그거를 인간이 이제 가져와서 예.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시스템이 하수처리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연은 정말 위대한 자연 정화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러니까. 그 정화 능력보다 더 과한 부하를 주니 썩고 문제가 되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썩어 있는 걸 보면 못 참으시죠? 그렇습니다. 아, 저희 그 핫소가 일반적으로는 더러운 물이 지나간다고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수니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관에 빗물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네. 빗물로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보호도 있지만 재해 예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 자체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충분하게 되고 예. 그렇게 돼야 빗물 침수 지역도 없어지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이 관로를 키우고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용량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강남역 사거리가 막 홍수나고 이러면 물바다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제 밑에 있는 관 자체가 용량이 이 좀 작을 수도 작으니까 그런 있고 거죠. 뭐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예 큰 걸 묻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때 돈이 결론은 경제적인 것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열악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시는 항상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못도 있어요. 네. 아, 여기가 그러면 여기 저희 연못은 네. 저희 하수 처리수를 가지고 지금 여기 연못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물.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기 엄청 많아요, 보여, 물고기. 보여. 잉어들 보이네. 네, 물고기한테 크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잘 크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여기로. 네. 야, 이거 한번 오 그냥 딱 이렇게 대충 봐도 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최초 침전지예요. 네, 이게. 여기가? 예, 그래서 가장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네. 더러운 물은 감춰. 더러운 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꼭 보여주신다고요? 꼭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에? 이렇게 더럽다고요? 네, 냄새도 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다 덮어놓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네. 다 덮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별도로 다 뽑아내서 네. 탈취 시설로 보내가지고 저희가 악취가 안 나도록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러시처럼 물이. 상상하기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물로 바뀔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선배님, 야? 생 슬러시 아니죠? 생 어? 슬러시 아니죠? 생 슬러지. 네. 이야, 진짜 내가 맞힌 줄 알았어. 저 생슬러지가 소화가스 발생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굉장히 좋은 원료가 됩니다. 그래요? 네. 다음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그 미생물로 처리하는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기서 넘어온 2단계인 거예요? 네. 위에 있던 그 슬러지가 없어졌네요. 보시면 물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네. 이거의 대부분은 다 미생물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 미생물 색깔이 까만색이에요? 예, 약간 흑색입니다. 미생물이? 예, 그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면 약간 흙 냄새도 나고 지금처럼. 예, 이게 지금 예.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양식장 가면 의원님 네. 물고기들 먹이 주잖아요, 치어한테. 네. 그럼 막 치어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확 먹을 때 이런 모양이거든요. 거품 나고. 아까 저기는 냄새가 네. 생 썩은 내였는데 여기로 오면 약간, 여기 약간 흙 냄새로 바뀌죠. 감기 냄새. 네. 정도로 약간 약해졌네요. 이게 이제 쫙 전체가 근데 끝이 안 보이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하루에 165만 톤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오 여기는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그 높이차를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네. 그죠? 그래서 넘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가라앉게 하고. 너무 잘하시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지금 나가는 물을 떠놓았거든요.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나가는 물이에요. 그거 보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저희 서남물재생센터는 네네. 한강 수질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특히 강서구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네. 아우 듬직합니다. 사회자님 오늘 예. 이렇게 둘러보셨죠? 이 예. 최신의 예. 시설, 예. 이 훌륭한 시설과 기술을 네. 이제 남북 관계가 예. 정상화되면 예, 예. 이제 대동강 수질도 대동강이 그렇게 더럽다고요? 예,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기술을 가서 대동강 물도 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대동강 물을 살리러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네 다시. 아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서울본색 사상 처음으로 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서울본색 시의원께 묻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현욱입니다. 박지연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우리 김성수 변호사님 나오셨고 그다음에 김중훈 전문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문자길 의원님은 계속해서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조례 발의 1위, 출석률 1위,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가지 않는다는 요 세 개가 공약이었습니다. 아, 그걸 다 지금 지키고 계시네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조례가 뭔지 일단 저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네. 그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것을 좀 특색 있게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을 조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한이 되는 부분은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뭐 규칙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만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 밑에 세부 사항으로 이제 조례가 들어가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조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먹거리 안정화 관련된 거를 지금. 학교 급식 운영 조례안인데요. 네. 정부에서 우리밀 증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소비처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데 우리 땅에서 네. 난 안전한 먹거리, 밀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이제 동료 의원들이 또 네네. 여기에 지혜를 보태줬어요. 네. 그럼 꼭 밀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국한시키지 말고 그렇죠. 전체 우리 농산물로 확대시키자. 그렇죠. 이런 좋은 지혜를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농산물로 이제 증대를 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네네. 감독하게 어떠한 농산물이 가져오고 어떻게 가공되고 조리되고 공급이 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틀을 갖췄다고 할까요? 김 변호사님,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니까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자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 조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예, 2005년 9월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유사한 것을 만들었었는데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GATT 관세 및 일반 무역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판례가 있다고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뀐 게 네. WTO 그 정부 조달협정 개정안이라는 것이 2016년 1월 4일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네. 이제 국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게 가능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급식에 한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이걸 제정하셨나 봐요. 전문적인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저는 또 다 알고 했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네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모티브를 제공하고 네. 그건 이제 법제실에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조례안으로 성안을 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급식을 먹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을 직접 우리가 키운 거를 먹어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영양분을 얻는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례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전 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말은 좀 어렵네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순발력. 그렇죠. 이제 반응성이 좀 떨어지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보상을. 교통비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운전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본인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하고. 자, 다음 세 번째 조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에 대해서는 잘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조례로 성안을 해서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조례가 아니고 다시 개정하고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주변의 의견을 계속 들어서 개정해서 나갈 것입니다.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이군요.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일정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지원하자는 조례이고요. 이 난독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조례안을 보고 약간 의외다 싶었던 게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이 있었음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나온 건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읽기가 어려운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우리나라는- 빠르게 시작이 됐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만 이제 한글이 쉽다고 한글이 누구나 쉽다고 해서 누구나 이제 읽기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문맹률 제로 국가라 이렇게. 예, 맞아요. 예. 자랑을 했죠, 우리가. 네, 네. 예. 근데 사실 이거하고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 학교 다닐 때 보면 책 읽기가 좀 느리고 예. 더듬더듬 읽는 친구들 좀 보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사실 그 친구들이 난독이에요? 난독인 겁니다. 생각보다 좀 꽤 많습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거는 이제 한글 학습 매우 어려워하고 하지만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읽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려울 난, 그러니까 읽기 속도가 매우 느리고 더듬더듬 읽고 빼먹고 읽는다든가. 아이가 난독증이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조기에 찾아내서 체계적인 읽기 교육, 자음과 몸의 소리값을 가르쳐주고 하나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면 대부분의 아이는 좋아지는군요. 네, 좋아집니다. 난독증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도 있죠. 일단 적다, 없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읽기 속도가 좀 느리고 어렵다. 아마 여러분 중에 주변에 한글은 좀 잘했는데 영어 단어가 스펠링이 유독 안 이어지고 네. 그러면 사실 거기에 살짝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5, 6%는 이제 많이 어려운, 심각하게. 결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렇습니다. 10% 정도는 가지고 네. 있다. 아시는 분들은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준비하셨다고요? 자, 첫 번째 난독증은 글자를 전혀 읽고 쓰지 못하는 희귀 질환이다. 네. X.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읽거나 쓰지 못하는 희귀병은 아니다. 네. 그리고 희귀병이라는 자체가 표현이 맞나요? 병은 아니고 그 약점이라고 해서 그 보통 난독증은 특수교육에는 학습 장애에 속합니다. 장애의 범위지 마치 네. 이거 병은 병으로 아니다.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의원님. 난독증은 글자를 읽고 쓸 때 집중력이 부족하여 학습이 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다. 이것도 X네요. 네. 우리가 지금 설명을 좀 들으니까 네. 알겠네. 설명을 듣기 전에 문제를 냈어야 되는 거네, 이거 보니까.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얘가 네. 글자를 잘 모르니까 또는 선생님들이 네. 너 정신 안 차려서 그렇지. 너 정신 똑바로 차릴래 이렇게 집중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네. 네. 내 아이가 이거 집중을 못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아이가 난독증인지 아닌지. 네. 예. 근데 부모님도 이해가 되는 게 아이가 말도 잘하고 예. 똘똘한 것 같은데 글자를 잘 모르니 애가 내가 설명할 때 정신을 안 차릴래? 이렇게 집중을 안 했구나 생각하는데 다그치면 안 되겠네. 네, 사실 아이는 매우 집중해서 좀 쫄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오히려. 네. 예. 간혹 가다가 읽기가 어려운 난독증 아이들 중에 네. 주의력 결핍이 동반된 경우도 간혹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요 특징은 아닙니다. 난독증은 글자를 읽어야 할 시기에 발견되므로 글자를 배우기 이전에는 난독증의 위험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요거는 저 모르겠어요. 씨가 네, 정답은 X입니다. 나 다 맞췄어. 나만. 일부러 선배님을 띄워주기 위한 후배의 노력입니다. 3살이나 4살이나 그때 한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별 효과 없는 일입니다. 진짜요? 네, 효과가 저는 시켰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또 하나? 사교육.
사교육 경제 유발 효과. 쌍둥이 아버지. 또 하나 효과 있습니다. 부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아. 듣기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듣기는 엄마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 듣고요. 네. 그다음에 태어나서도 시력은 이제 완벽한 하진 않지만 한 3, 4살, 5살 되면 어느 정도 됩니다. 5살, 6살 되면 아이가 이제 조리 있게 말을 또 잘합니다. 아이가 이제 읽을 준비, 발달적으로 읽을 준비가 다 됐다는 걸 말하고요. 그 전에 하는 거는 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는 어때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네, 경제 그러니까. 유발 효과와 부작용 효과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죠? 동포 지원까지. 예. 2차 대전 때 네. 사할린으로 이제 징용을 가거나 근로로 간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네. 이분들을 귀국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나라가 궁핍하고 나라가 제 나라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국력도 약하고 거기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죠. 오고 싶어도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강제로 거기 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제1동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잘 정착하고 잘 살면 좀 다행이었었는데 그쪽에서 핍박받고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아오셨고요. 냉전 시대 때 또 북방에 대한 교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방 교류가 일어날 시점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영국 귀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네네. 오셨으면 근데 자녀들은 사할린에 있고 그분들 연세 드신 분들만 오셨어요. 그게 또 4년, 5년 텀이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 보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통비를 지원해 주자는 조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서울시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네. 상식과 원칙이 기본인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또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또 서울 시민의 안전, 편안함을 위해서 정책, 예산 모든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변호사님도 오늘 많이 틀리셨지만 저는 오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법이라는 것은 개정이나 제정이 아무래도 조례보다는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조례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조례를 내주시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에 의원님께도 감사하고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조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서울본색 서울시 의원께 묻는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아나운서. 진짜 프로그램 같지 않아요? 와, 아나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곁에만